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코인 가격도 떨어지고 날씨도 더워서 다들 많이 지치셨을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분위기도 살릴 겸 뭐 사요? 언제 사요? 왜 사요? 이런 좀 희망적이고 재밌는 소식을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물론 과거 통계와 제 생각을 섞은 단순한 의견임을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 17일자로 해서 이런 기사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더리움 칸쿤 업데이트, 아비트럼 가격 상승 촉매될 수도. 지금 우리가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침체된 분위기라 잊고 있을 수 있겠지만 이더리움은 계속 개발이 되고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에도 샤펠라 업그레이드가 있었고요. 작년 9월에도 더 머지라는 큰 업그레이드가 있었는데요. 그런 업그레이드가 있을 때마다 굉장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꽤나 큰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뒤에서 이제 차트에서 보여드릴 텐데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칸쿤 업데이트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겠다 이런 걸 이제 추측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뭐 언제 할지 뭘 살지 이런 건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기사를 소개해드리면 이 칸쿤 업데이트는 올해 하반기에 예정이 돼 있고요. 정확한 이름은 칸쿤 대냅 업데이트라고 합니다. 이 업그레이드를 통해 아비트럼의 거래 수수료를 줄여 블록체인 가치를 제고할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 칸쿤 업데이트의 핵심만 얘기하면 이더리움과 레이어 2 계열의 코인을 통해 이더리움을 싸고 빠르게 이용한다. 이게 핵심인데요. 덜렁 아비트럼 딱 하나만 나와 있죠. 레이어 2 코인 중에서.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거 코인텔레그래프가 아비트럼 좀 많이 사놨나? 왜 요것만 얘기를 하지? 이런 좀 합리적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요. 게다가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비트럼은 에어드랍을 한 이후 지속적으로 생태계가 확장되고 있다. 제가 알기로 요거 에어드랍 잘못해가지고 뭐 신뢰를 잃었다. 뭐 논란이 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사의 말로는 엄청 확장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에어드랍 후 일일 활성 사용자가 늘어났고 뭐 안정화됐고 하면서 이 경쟁자죠. 레이어 2 솔루션인 옵티미즘과의 격차를 더 벌어버렸다. 그러니까 아비트럼이 시총이 더 큰 것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옵티미즘 이제 비교가 안 된다. 우리가 최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를 한두 개만 보고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기사를 보고 공부한 결과를 이제 칸쿤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페이지만 공부하는 페이지입니다. 조금 지루할 수 있지만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더리움과 레이어2의 가격을 상승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칸쿤이요. 설명을 해드리면 이더리움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두 메인넷에 새로운 변화를 구현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에 층이 두 개 있다고 보면 되는데 첫 번째 층은 스마트 계약을 실현하는 실행 레이어다. 발로 뛰는 층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레이어는 스테이킹, 예치, 뭐 헷갈려서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했었죠. 제가 스테이킹을 통한 블록체인 합의에 초점을 맞춘 이제 컨센서스 레이어다. 스테이킹이 포스고 채굴이다. 이렇게 외우자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스테이킹 층이 있는 거죠. 하나는 실행 층이 있는 거고, 근데 그 두 개의 층 중에 칸쿤 업그레이드는 실행층, 발로 뛰는 층에 구현되는 업그레이드다. 당연히 뭐 빠르고 싸게 한다니까 실행 레이어에 구현이 돼야겠죠. 그래서 어려운 말들이 또 막 써 있고 결국 이더리움의 확장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쉽고 빠르게 쓰려고 이제 편리하게 이용하라고 퍼뜨린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빠르게 하는 걸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 및 저장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이더리움의 노드에 의한 오프체인 데이터 임시 저장 및 수정 기능을 추가란 건 없던 걸 새로 만든다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오프체인은 온체인의 반대겠죠. 그러니까 A란 사람이 B로 이제 100원을 보낼 건데 100원을 보냈습니다. 근데 잘못 보냈네? 취소하고 50원을 다시 보냈다고 해봐요. 그러면 무의미한 데이터들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한 거잖아요. 결론은 A가 B한테 50원만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프체인 데이터에 이런 무의미한 데이터들을 임시 저장하는 기능을 만들어서 뭐 100원을 보냈네, 취소했네 이런 거를 그냥 임시 저장으로 다 그냥 보내버렸다가 일주일 후에 이제 전원을 켜는 겁니다. 온체인을 켜면
결과는 A가 B한테 50원 보낸 거잖아요. 그 데이터만 보내겠다. 이렇게 쓸데없는 거 왔다 갔다 하면 느려지고 저장량만 막 다 차지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임시 저장란을 만든다. 그러면 좀 빨라지겠죠. 그렇게 한번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공부 끝났습니다. 이제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과거 두 번의 이더리움 업그레이드가 있었죠. 그래서 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제 칸쿤 때 언제 오를까? 요걸 지금 예상을 하려고 제가 이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22년 9월에 더 머지라는 큰 업그레이드가 있었고요. 23년 4월에 샹하이 또는 샤펠라 업그레이드가 역시나 큰 업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기술적으로나 뭐 규모로나 칸쿤에 비해서 훨씬 중요하고 규모가 컸었어요. 그럼에도 뭐 칸쿤도 좀 영향을 받을 거라 보고 있고요. 제가 이런 업그레이드가 있을 때 항상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기한이 정해진 단기 호재는 기한 후에는 떨어지니까 그 전에 일부라도 좀 파셔라. 그런 얘기를 드렸었죠. 물론 제 형 같은 경우는 안 팔 겁니다. 장기 투자자들은 안 팔겠지만 뭐 현금이 부족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좀 일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더리움이 팔기 너무너무 아까운 코인인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만 팔았다는 거고요. 팔자는 걸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 왜 이렇게 얘기를 하나 한번 보시죠. 이때가 D-데이트죠. 이때가 D-데이트고요. D-데이트 전까지 오르죠. 오르다가 이 기한이 정해진 이후에는 떨어지죠. 그리고 기한 정해졌으니까 그 전까지 오르죠. 그러다가 기한 넘어가면 떨어지고, 이게 워낙 많이 보니까 이제 눈에 들어오니까 그렇게 하자고 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어찌됐든 더 머지 이제 언제부터 그럼 유의미한 상승이 나왔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때가 이제 D-데이트니까 참고로 이게 주봉이고요. 요때가 테라루나, 그리고 요때가 FTX로 보시면 됩니다. 요때 엄청나게 무서웠죠. 그래서 9월까지 이제 상승 언제부터 올랐냐? 한 7월 초 6월 말쯤부터 슥 올라갔죠. 물론 조금 올라갔다 떨어졌다 다시 올랐지만, 그래서 한 D-Day 한 2달 전쯤부터 유의미한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 추측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상하이도 4월 12일, 그러니까 이 양봉과 이 음봉 사이가 4월 12일인데요. 언제부터 올랐나 봤더니 사실 1월부터 올랐잖아요. 근데 1월은 제가 뺐습니다. 그 이유가 1월은 워낙 침체 기간이 길어져서 주식이든 코인이든 엄청 파티를 하고 올랐던 시기거든요. 특히나 비트코인만 뭐 80% 올랐으면 말 다 했죠. 그래서 이거는 샹하이 때문에 올랐다고 보긴 어렵다고 보고 뺐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 2월 즈음부터 유의미한 상승이 나왔다. 역시 한 두어 달 전이죠. 그래서 D-Day 두어 달 전부터 유의미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고 제가 본 겁니다. 그래서 상승의 시작, 만약 칸쿤 때문에 상승을 한다면 이 시작은 칸쿤 업그레이드 있기 2달 전쯤이 아닐까, 이제 합리적인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 좋다. 그러면 이제 칸쿤 업그레이드가 정확히 언제 있는지 알아야 그 뭐 2달 전쯤 뭐 오른다면서요. 그래서 언제 있을까? 아까 기사에는 그냥 대충 하반기라고 하고 넘어갔는데, 이런 건 이제 이더리움 개발자들이 우리보다 훨씬 잘 알겠죠.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언제 칸쿤 하드포크가 있을까요? 했더니 많은 대다수가 악토버다, 10월이다, 44%. 이제 2위가 9월, 이제 3위가 8월, 이렇게 예상을 했죠. 근데 이런 것들은 좀 보수적으로 예상을 하는 게 좋잖아요. 뭐 기술적으로나 뭘로 해서 뭐 연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10월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좋다. 그럼 10월이라 보면 아까 두어 달 전이었죠. 그러니까 8월 초, 7월 말쯤에 좀 유의미한 상승의 시작이 나오지 않을까. 합리적 역시 추측,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물론 이 가정은 이런 걸 예상하고 있어요. 뭐 SEC 고소가 갑자기 나오거나 뭐 금리가 뭐 인상되거나 이런 매크로는 그냥 평범하다고 가정하에 하는 겁니다. 가정하에. 그러니까 틀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뭐 7, 8월 뭐 썸머 랠리가 있을 수 있겠다. 저는 생각을 일단 해본 거고요. 근데 옥토버 이때 10월에 그냥 빵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7월 초에도 데브넷이 출시가 되고 7월 말에도 퍼블릭 테스트넷, 8월 말에도 고얼리, 세포리아 테스트넷 등등 이제 차근차근 이게 업데이트가 되는 거니까 그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사유는 해결했죠. 이제 뭐 사유랑 왜 사유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시총 순위별로 이제 코인들을 말씀을
여기 써놨어요. 이더리움은 당연히 주인공이니까 맨 앞에 있어야 되고, 그 뒤는 이제 다 레이어 2 코인들인데요. 폴리건, 아비트럼, 옵티미즘, 어미세고, 뭐 신세틱스, 뭐 예전 신세경 코인으로 유명했고요. 뭐 보바 코인 등등이 레이어 2 코인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리고 참고로 언론이 주목하는 건 요 두 개인 것 같더라고요. 요 두 개가 실질적인 뭐 수혜주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측을 해보건데 요 두 개가 최신에 나온 코인들이거든요. 레이어 2 코인 중에서. 그래서 좀 초기 투자자들이 꽤 있지 않나. 그래서 좀 이렇게 띄우는 기사가 많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특히나 옵티미즘은 업비트에 상장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상장 기대감까지도 있겠죠. 대신에 여기 뒤로 갈수록 시총이 낮을수록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잘 감안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한테 뭐 사요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더리움과 폴리곤을 사기도 벅차요. 이런 것들 글쎄요, 뭐 엄청나게 떨어지고 여유가 있으면 뭐 살 수도 있겠지만 요런 거 따라가기도 벅차다. 폴리곤도 이 게리 겐슬러가 너무 많이 할인시켜줘가지고 요거 사기도 지금 벅찹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위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뭐 다른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믿음이 생긴다면 뭐 일부 살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두 개 정도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왜 사요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아까 빠른 건 말씀드렸죠. 또 싸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이어 2 2층에서 레이어 1 1층으로 이제 트랜잭션을 하는데 이 트랜잭션 제출 수수료, 흔히 말하는 가스비가 무려 10분의 1토막, 10토막이 난다고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정확한 이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택시비가 아까워서 택시를 안 탔어요. 뭐 예를 들면 뭐 1km에 10,000원이라고 쳐봐요. 근데 택시비가 갑자기 1km에 1,000원으로 싸졌어요. 그럼 아무리 지금 경제 위기, 뭐 경제 침체니까 그래도 안 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웬만한 사람들 10분의 1인데 안 탈까요, 택시를? 저는 비록 지금 경기가 많이 침체돼 있고 이더리움 뭐 코인 업계가 안 좋으니까 그런데 이게 된다면 레이어 2 붐이 생기지 않을까? 이거 택시 안 탈 사람 있을까요? 그래서 이더리움과 레이어 2 코인들이 엄청 활성화되는 또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반기에 코인들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이런 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맞출 수는 없지만 만약에 상승이 온다면 같은 값이면 다홍침하겠죠. 호재가 뚜렷한 친구들의 상승률이 남보다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제 의견을 공유해 봤습니다. 판단은 본인이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